자, 피스의 간섭하고 회전 현상,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보시죠. 그래서 피시라 가능성은 전자기 판데, 그래서 파동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줄을 갖다가 이게 매달아가지고 건드려주면은 이게 여기서 이제 진동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결국 위치에 따라서도 이 이제 와이어 치는 1차원적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 변이 자체가 이게 이제 이 평형 지금 있어 이제 평형 상태가 지나요. 평형 상태에서 이제 이 변이 y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y 하는 것이 x하고 결국 시간의 함수가 되는데, 그래서 위치에 따라 다르고 시간에 따라 다른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변수가 두 개니까 어쨌거나 이걸 갖다가 이제 한 개의 변수를 고정시켜야지 어떤 우리가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시간 t가 고정을 시켰을 때, t 고정시켰다 하는 말은 그냥 스냅샷을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이런 식으로 x에 따른 어떤 변이 y가 어떤 순간에 찍었으니까, 사진을 찍었을 때 인식되겠지. 그래서 이 규칙적인 운동인데, 반복되는 사이에 시간 간격을 갖다가 우리가 참 거리를 갖다가 람다라는 파장이라고, 웨이브 랭스라고. 그래서 파장이 저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고, 반면에 이제 x를 고정시킨다. x를 고정시킨다 하는 말은 어떤 위치에 여기 문을 갖다가 고정시키고, 이것이 요 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럼 이게 이제 올라갔다가 최고 올라갔다가 또 밑으로 쭉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것이 시간에 따라 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 이 반복하는 동안에 걸리는 시간, 그리고 주기라고 t라고. 자, 저런 식으로 이 변이 자체가, 이 파동의 변이 자체가 이런 식으로 어떤 위치하고 시간에 따른 둘 다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계를 고정시켰을 경우에 이제 이 정의되는 어떤 물리량이, 거리의 광이 되는 것은 파장이고, 반복되는 동안의 어떤 거리, 반복되는 동안에 걸리는 시간, 주기, 이런 식으로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진동속 하는 그런 진동속 또는 주파수 이렇게 하는데, 진동속 하는 것은 1초에 몇 번 오르락내리락 하느냐 그걸 나타내는데, 그런 진동속 F는 우리가 T분의 1이라고 하는 쉽게 할 수 있는데, T 값은 주기인데, 한 번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한번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t인데, F 가능성 1초에 몇 번 오르락내리락 하냐. 그래서 한 번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t초 걸리는데, 1초에 몇 번 오르락내리락 하냐. 그거는 결국 이제 주기의 역수라고 하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진동속 하는 것은 이제 파가 1초 기다려보니까 몇 번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동을 정의하는데, 이 파장하고 또는 주기, 진동수 이런 것으로 이제 파동을 정의를 하는데, 실제로 세 가지의 물리량이 독립적이진 않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 보다시피 이제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파의 속도,
파의 속도 B에 이용해야 되거든. B는 F 람다인데요. 왜냐면 이것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건 한 번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동하는 거리가 람다거든. 람다인데, 1초에 F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1초에 가는 거리가 되죠. 그래서 V equal F 람다라면서 알 수 있고. 자, 그래서 이것도 또 뭐 F 가능성은 또 T분의 1이기 때문에 T분의 람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쓸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이것들이 물리량들이 뭐 파장이라든지 주기라든지 진동수가 파의 속도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파동을 갖다가 그렇죠. 파장이 길냐 짧으냐, 또 뭐 주기가 기냐 짧으냐, 진동수가 크냐 짧으냐,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갖다가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또 파장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하는데, 파장하고 구분을 많이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 감마선 파장이 아주 짧은 경우, 15에 한 마이너스 한 10, 12승 미터 이 정도고, 그 다음에 X선 10을 마이너스 한 10승 미터 정도보다, 그 다음에 자외선,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 있고, 그 다음에 라디오파, TV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파장이 짧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점차 파장이 길어지는데, TV파 같은 경우는 라디오파나 TV파는 몇 미터 정도 이런 식으로 상당히 파장이 반복하는 것이 상당히 파장이 굉장히 긴다고. 자, 저런 식으로 파동을 갖다가 우리가 저는 물리량에 의해서 어느 정도 파장이 짧은 게냐 또 파장이 긴 게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진동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자, 그래서 이런 파동을 수학적으로 이제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결국 위치 함수하고, 그래서 y 가능성 결국은 이제 위치 함수하고 시간의 함수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하지. a에다가 뭐 사인으로 표시하면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자, 그래서 이 파 자체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진폭이지. a는 진폭이고 a에서 마이너스 2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진폭을 나타내고, 그래서 진폭이고, 그 다음 사인 안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안에 각도니까 각도니까 각도에 관계되는 것을 갖다가 정해야 돼. 그래서 K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게 파수인데 K는 람다분의 2파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정의를. 그래서 X니까 거리를 람다에 관계되기 때문에 람다에 관계되는데, 그래서 람다 이동하면, 그래서 람다 곱하기 2파이 되죠. 람다는 떨어져 2파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게 되는데, 그래서 저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람다하고 2파이 이런 식으로 되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바퀴 도는데 이제 파장이 몇 개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파수 웨이브 넘버니까. 그 다음에 이건 오메가는 이제 이걸 갖다 우리 각 진동수라고 하는데, 각 진동수는 이제 진동수인데 각이니까 이 파이를 곱하니까 실제로 이건 오메가는 2파이 F라고 알 수 있는데, 결국 이제 2파이 F라고 하는 사람일 수 있고, 근데 이게 F가 T분의 1이니까 사실은 T분의 2파이지. T분의 2파이인데, 그래서 이게 시간이 이제 T초 있으면 여기 T 떨어지니까 2파이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그런 의미가 되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파동을 갖다가 저런 식으로 파수하고 각 진동수에 표시할 수 있고,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정의를 알기 때문에 이걸 갖다 다시 y가 a에다가 4일에다가
람다분의 2파이, 람다분의 2파이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t분의 2파이, t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이거 대신에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에다가 사인 람다분의 2파이 x에다가 마이너스 2파이 ft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t분의 f니까 t분의 f. 자, 그런 식으로 표시하고 여러 가지 이 방식으로 이 파동을 갖다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대해서 이야기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위치에 관계되는 것이 이제 반복되는 그것이 관계되는 것이 이제 파장하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이제 반복되는 그 시간 같은 게 주기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주로 이제 진동수를 많이 쓰는데,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다 그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빛도 이제 전자기파하고 파동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떤 간섭 현상이 되게 되느냐. 그래서 간섭 현상 하는 것이 뭐 크게 복잡한 건 아닌데, 빛이 이제 두 개가 합쳐진다는 그런 의미인데, 빛이 두 개 합쳐져가지고 소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개 합쳐져가지고 또 커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이 보관 간섭, 그 다음에 소멸 간섭, 이런 식으로. 그래서 constructive interference, 그 다음에 destructive interference,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간섭 현상이 어떻게 되는 걸 한번 보면 별로 어려운 건데, 가장 간단한 경우가 영의 96페이지에 영의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 하는 겁니다. 슬릿하는 것은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네모난 유리판에다가 우리 완전히 꺾여 칠해가지고 빛이 통과되어서 못하게 만드는 거죠. 만든 상태에서 면도칼 같은 거 가지고 줄을 엮는 게 통계나. 그래서 더블 슬릿, 이거 슬릿인데, 여기 한 슬릿인데. 그 슬릿 때는 슬릿 부분만 이제 빛이 통과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빛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슬릿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면도칼 같은 것을 두 개를 내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겠지. 이쪽에 오프닝 있고, 나머지는 다 닫혀 있고. 그래서 이 간격이 이제 뭐 T로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빛을 갖다 여기서 비추는다, 이네. 빛을 비춰주면, 레이저 빛을 비추는데. 그리고 이제 스크린이 있고, 스크린이고. 자, 빛이 파동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게 합쳐져가지고, 여기 보면은, 중심 부분이고, 자, 이것이 이제, 실제로 파동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밝고, 어둡고, 이런 무늬들이 나타나거든요. 간섭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밝고 어두운 무늬들이 좀 나타나요. 조각 물건 밝고, 어둡고, 어둡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느 지점에, 어떤 P라는 지점으로 봤을 때, 이게 밝으냐, 안 밝으냐, 이런 것들 우리가 수학적으로 한번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제 이 P 지점에 이제 빛이 이제 여기서 통과해가지고 P 지점까지 이동해가지고 이러고잖아. 이쪽에서 오고 또 이쪽에서 또 이러는데, 이게 두 개 합쳐지는 거지. 합쳐져가지고 이제 합쳐졌을 때 이게 이 보완 간섭 되면은 결국 이제 밝은 물이 나타나고, 소멸 간섭 되면은 그 다음에 없어지고 어두운 물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두 빛이 저 보다시피 이제 다른 경로를 따라가지고 이동해서 그게 도착을 하잖아요. 도착을 하는데, 그래서 만약 그 빛이 파동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파동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쳤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쳤을 때, 그래서 이 경로 차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게 뭐 1번, 2번 이런 이 파는 것 같으면, 뭐 1번이 이런 식으로 쳤을 때, 2번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똑같이 된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2번이 이제 이것이 최대되고 이거 최대되고 이러면 이게 이제 결국 더해져가지고 커지지. 그래서 이 보강관성, 콘스트럭티브 관성. 그래서 이게 만족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이게 시작이 예를 들어 이게 1번 해서 여기 좀 뒤 늦어져가지고 그래서 이 차이 자체가 이 경로의 차가 결국 이제 람다 이 파장의 배수 람다는 이제 정수니까 파장의 배수가 되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보강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이런 경우로 생각하고 싶거든. 예를 들어서 이거 1번이라 치면은 2번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플러스일 때 플러스 1 될 때 이건 마이너스 1 되고 이래가지고 두 개가 대조보면은 전부 대조보면 이거 뭐 0이 됐거든. 0이 됐고가지고 그걸 소멸돼요. 그 소멸을 가지고 시작이지. 그래서 이 경우가 결과적으로 이 파장의 그 2분의 1 파장만큼 차이가 나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요것도 2분의 1 차이 나고 이거는 그냥 이것이 딱 마주치니까 이게 최대도 이러니까 이 파장의 배수배가 되고 이것은 파장에다가 반 파장 정도의 차이가 생기면 저런 식으로 이 최대와 최소가 이런 식으로 만나가지고 그런 소멸돼요. 그 조건이 적이 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이 경로차. 그래서 실제로 광경로차인데, 광경로차 같으면은, 광경로차는 이어서 뭘 꼽아하면 굴절률을 꼽았는데, 그건 아까 우리가 y가 뭐 a에다가 sin kx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파동이 표시되는데, k 값이 람다분의 2파인데, 이 람다 값이 이제 결과적으로 매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n이니까 n이 굴절률 n이 이제 붙는데 그까지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단지 이게 광경로차 같으면은 이제 거리 차이에다가 굴절률 어떤 이건 이제 공이니까 공이 1이지 공이 대공경 공이 1인데 그것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걸 항상 광경로차 하는 것을 기억해둬야 되는데 그래서 광경오차는 실제적인 어떤 거리 차에다가 매질이 어떤 굴절을 꼽으면 되는데 지금 경우는 전부 다 공유중에서 지금 실험하기 때문에 광경오차를 구할 필요 없지 그냥 경우 차이만 보면 되는데 자 그래서 저기 이제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이 간섭의 기본 원리인데 그래서 파동이기 때문에 결국 합쳐지 가지고 결국 소멸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보강될 수도 있고 그럼 이 1번하고 2번의 어떤 지금 그러니까 이 위치 자체가 P라는 위치 자체가 이제 어떤 특정을 세타라는 각도로 특정이 되잖아. 그래서 이 경우는 세타 0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세타라는 각도로 어떤 위치가 특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 특정이 됐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그 경로차가 왜 되는가 하면은, 경로차가 나서 여기가 수선이라고 하면, 수선을 이거하고 이거가 또 비슷하니 똑같으니까, 결국 경로차가 여기지. 여기 경로차인데, 여기 세타잖아. 그럼 여기 이제 D니까, D, 사인 세타지. 그래서 이게 경로차가, 델타로 치면, 경로차가, 1번 빛의 빛하고 2번 빛의 어떤 나아가는 거리의 차, 그래서 경로의 차가 저런 식으로 D 사인 세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결국 이제 여기서 D 사인 세타가 결국 파장의 배수배가 되면 이 경우는 이제 보강간섭 되죠. 보강돼가지고 그러면 보강되면 이 밝은 빛이죠. 그 경우에 밝은 무리가 되죠. 밝은 무리가 되고. 반대로 이게 M 플러스 2분의 1 반파장 차이 나면은 반파장 차이가 나면 이거는 뭐 소멸돼가지고 어두운 물이 되겠죠. 그래서 어두운 물이 되고. 그래서 이에 따라가지고 결국 이제, 이 경우는 밝은 물이고, 여기서 어두운 물이고, 그 다음 다 밝은 물이고, 그 다음 어두운 물. 이런 식이 이제, 반복적으로, 쭉 나타난다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기 이제, 우리가 빛의 간섭의 기본 원리인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단지 이제 경로차만 비교해가지고 광선이 두 개가 가지고 이제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두 광선이 오는 데 걸리는 어떤 거리 차이를 계산해가 그것이 이제 이 파장의 어떤 배수가 되면 저런 식으로 보강대가 밝은 물이 나타나고
반파장 차이 나면은 결국 이제 소멸대가 어두운 무늬가 나타난다. 그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거라. 그래서 그거 보면은 밝은 무늬가 되는 위치, 이 스크린까지 거리가 주어졌고 뭐 그러는데 그림을 그려보면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다시 지우고 다시 그리면은. 자, 그래서 이러한 슬릿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스크린까지 거리가 L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Y 되는 지점, 여기서 Y 되는 지점. 자, 이 지점에 이제 밝은 무늬 같으면 밝은 무늬 되는 조건이 뭐냐 하면은 결국 밝은 무늬가 될 조건이 D 사인 세타, 이 세타를 보면 이 D고, D 사인 세타가 M 람다라는 조건이지. 이게 이제 밝은 무늬의 조건인데. 그런데 스크린까지 거리가 L이라고 했고, 그래서 Y 카는 것은 실제로 보면은 L분의 Y가 탄젠트 세타잖아. 그치? 근데 세타가 아주 적을 경우에는 실제로 탄젠트 세타나 사인 세타랑 비슷하거든. 그래서 이거 같은 그냥 사인 세타라 해도 그게 틀린 건 아니거든. 그래서 Y 가는 것이 결국 L 사인 세타가 되거든. 그래서 밝은 무늬 조건은, 그래서 맥시멈, 밝은 무늬 될 거는 이렇게 사인 세타 여기서부터 사인 세타는 D분의 M 람다니까. 그래서 D분의 M 람다고 그다음 L이지. 그래서 여기 이제 밝은 무늬가 되는 위치가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첫 번째 밝은 무늬 M이 중앙은 밝으니까 이런 밝은 무늬고, 그 다음 첫 번째 밝은 무늬 위치가 있습니다. 여기 위치인데, 그래서 여기 M 이꼴 1이지. 그래서 M 이꼴 1 위치는 Y 맥스 같으면은 M을 1잡아야 되니까 T분의 L 람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M 이꼴 2 되는 이 지점에서 이 위치.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 Y1, Y2 하는 것은 T분의 2L 람다 이런 식으로 있지. 그 다음에 밑에도 물론 있으니까 이게 이제 M 이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M 이꼴 마이너스 2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밝고 무늬들의 위치를 갖다가 우리가 스크린 사이 거리하고 하면은 이 스크린에서 밝은 무늬가 이 중심에서부터 원래 위치에 생기는 이런 것 갖다가 이 조건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이건 이런 삼각함수 그거 같고, 세타가 적을 때는 거의 탄 세타니고, 왜냐면 거리 자체가 A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거는 그 간격 자체가 이게 밀리미터보다 이래 되니까, 두 간격. 그리고 이거는 한 1m, 2m 되니까, 실제로 이제 사인 세타나 탄 세타가 비슷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 간섭 현상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문제들을 한번 해결하면 별로 어려운 게 없거든. 단지 이제 경로 참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스빗이 D 같으면은 D 사인 세타 M 람다가 밝은 무늬 조건이다. 그거만 알아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래서 D 이 사인 세타가 M 람다다. 그래서 사인 세타 하는 것은 이제 위치를, 세타가 결정되면 이제 위치가 어느 위치야, 스케일상의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케일은 어느 위치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치가 것은 이제, 여기서 L분의 Y가 탄젠 세타, 여기서부터 이제 Y를 갖다가 하는데, 이 사인 세타를 갖다가, 여기서 이제 밝은 무늬가 되는 위치, 각도가 이런 조건이니까, 이제 대입하면은 이런 공식을 따를 수 있다. 그래서 96페이지 예제를 하나 보면은, 그래서 T가 0.2mm고, 그치? 그 간격이 지금,
3과 3 간격이 0.2mm고, 그 다음에 스크린까지 거리가 L이 1m다 나왔고, 그 다음에 중심에서 7.5m 위치에서 세 번째 발광물이 관찰되었다면 사용 빛의 파장은 뭐냐? 그래서 Y가 7.5m, 중심에서 7.5m 위에 이제 발광물이 관찰되었다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그 세 번째 발광물이다 하니까, 그래서 3을 적으면 되지. 그래서 Y 세 번째 발광물이가 L에다가 D에다가 3 나온다냐. 그렇죠? 자, 그래서 위치가 여기 R잖아요. 이게 7.5mm 했으니까 7.5mm고, 그 다음에 D가 지금 0.2mm니까 0.2mm니까 미터 고치면 15마이너스 3cm 될 것이고, 뭐 7.5 곱하기 15 마이너스 3cm 이렇게 고칠 수 있고, 그 다음에 L은 1m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람다가 뭐냐 이런 거 있으니까 람다가 뭐냐 이런 거 있으니까 나머지 다 하니까 람다가 계산할 수 있잖아. 그래서 람다를 계산하니까 500 곱하기 15 마이너스 9cm 나온다. 그래서 500 나오는 미터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보면 90페이지에 이런 이중3 실험에서 한쪽 3 뒤에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 그래서 뭐냐면은 한쪽 3 뒤에 이제 굴절률이 1.5 두께가 0.05mm 유리판을 붙여 놓았을 때 간섭 무리가 수직으로 이동하는 거리는 얼마냐? 두 3에서 떨어진 거리는 1mm고 스크린까지 거리 1mm고 사용한 빛은 550나노미터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뭐 수를 주어주지 않고 그냥 막 변수를 주고 그래서 두께가 L이고 뭐 굴절률이 N이고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경우에 이제 무늬가 이동 몇 개의 무늬가 이동하느냐 그 개수를 갖다가 개수를 주는 식을 갖다 봐라 그런 식이 나올 수도 있지.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건 뭐냐면은 슬릿이 이래 있는데 이거 없을 때 이제 밟고 오던 무늬가 밟고 오던 무늬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다가 이제 어떤 그 유리판을 뒀다는 얘기지. 유리판을 한쪽에다 유리판을 뒀는데 유리판의 두께가 뭐 예를 들어 T다. 그 다음에 이 굴절률이 N이다. 이랬을 경우에 이제 이 경로차가 달라졌잖아요. 공기가 아니고 지금 굴절률이 N인 그런 유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로차가 지금 저 유리판을 끼워 넣음으로써 경로차가 변하는 거지. 그래서 경로차가 변하는데 이 광 경로차가 유리판을 끼워 넣으면서 경로차가 어떻게 변하냐? 델타 D. 그러니까 이 경로차인데 경로차가 변했다고 해요. 델타. 어느 정도 변했냐 하면은 결국 이제 이걸 갖다가 이 공기가 있었어요. 공기가 있으면 그냥 그 T인데 두께 T고 N인데 N이기 때문에 공기니까. 그래서 이제 공기만 있을 때는 공기 경우는 이제 그냥 T잖아. T. 두께가 T니까 그냥 거리가 T인데 그 다음에 유리가 끼어넣었기 때문에 유리를 끼어넣었을 경우 유리 자체가 결국 두께가 T인데 NT지. 그래서 광경로차니까 그래서 굴절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광경로차가 유리를 끼워넣기 전하고 그 다음에 끼운 후에의 경로차는 이 두 개의 차이니까 NT 빼기 T냐. 그래서 이런 경로의 차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경로의 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 무늬가 뒤에 그 스크린 상에 나타나는 무늬가 경로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밟고 오던 무늬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늬가 이동이 되는데 이동되는 숫자가 뭐냐, 뭐 그걸 갖다가 묻고 있거든. 그래서 숫자가 뭐냐를 갖다가 묻고 있는데 밟은 무늬 조건 자체가 아까 밟은 무늬 조건이 이게 이제 이 경로차니까. 이 경로차 원래 경로차가 결과적으로 이건 경로차가 이제 변형이지. 경로차의 이 변화가 되는데 그래서 유리를 갖다 끼워 넣는 하고 이제 그냥 공기가 있을 때의
그 광경로차가 이런 차이가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고, 원래 경로차는 결과적으로 뭐 2D 산세타다. 그래서 2D 산세타인데 D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 2D 산세타인데 이걸 갖다가 뭐 델타로 두자. 델타. 그 델타가 그러니까 밝은 무늬 조건이 결과적으로 델타가 경로차가 m 람다 되면 되나, 그렇지? 자, 경로차가 이제 m 람다 되면 된다. 근데 이 경로차가 변했잖아. 경로차가 변했는데, 그래서 이 식에서 경로차가 변했기 때문에 경로차가 이런 식으로 변했다. 그래서 이제 미분을 하는 게 있죠. 미분하는데 변했다. 그래서 이걸 또 미분하지. 미분하는데 람다는 그 변화 없잖아. 그래서 델타 m이 사실 m이 변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아마 델타 m이다 람다다. 그래서 이게 상수니까 이게 상수 빗을 갖다 우리가 비춰주는 빗선 거 우리가 이걸 갖다가 유리판을 뭐 넣어두거나 안 넣어두거나 관계없이 람다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 그래서 이 경로차가 ED 사이세타라는 델타라고 표시하는데 이 경로차가 이것이 m 람다 될 때 밝은 무늬가 되었는데 이것이